특별한 이슈텔러에게 한반도의 궁금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슈텔링 시간입니다. 네, 오늘 함께할 이슈텔러는요, 바로 남북체육교류협회 김경성 이사장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한테 북한의 월드컵 불참이 안타까운 이유는 스포츠 무대가 남북 교류에 이제 중요한 역할을 계속 해왔기 때문일 텐데 축구 교류로 인해서 한반도 분위기가 이제 경색됐다가 좀 훈풍이 불기도 했었잖아요. 그거에. 그렇죠. 2017년도에 그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북한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북한이 오히려 직통 전화까지 차단하고 남북 관계를 꽁꽁 묶어놨었죠. 그리고 북한은 계속된 그런 미사일 발사와 심지어는 ICBM 발사까지 하고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의 7배에 해당되는 핵실험을 하고 그야말로 전쟁 위기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 남북체육교류협회하고 강원도가 공동으로 주최한 아리스포츠컵 국제유소년 축구대회에 북한이 참가하면서 거기에 이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지 주인인 최문순 지사가 공식적으로 북한에 제안을 합니다. 선수단과 응원단 그리고 고위급 참가를 요청을 합니다. 그것이 북한이 받아들여져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고 그것이 정부 간의 대화로 이루어져서 바로 4.27 판문점 선언이라는 평화유산을 남기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때하고 상황이 똑같아요. 직통 전화도 또다시 차단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남북 간 정부 간의 대화가 이런 스포츠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시도를 해볼 만했는데 이번에 이제 북한의 불참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것이 어렵게 된 것이죠. 그런 냉랭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남북 스포츠 교류를 성사시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고 정말 어려운 점이 많았겠다. 왜 그런 심각한 사건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는 좀 교류하자, 스포츠 우리 경기 한번 하자 해도 반응이 잘 안 오고 그럴 것 같아요. 이제 남북체육교류협회가 주최했던 아리스포츠컵은 2006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22번을 지속적인 사업을 해요. 정권이 교체되고 남북 관계가 최악이고 전쟁 일보 직전에도 교류를 했죠. 2014년도 같은 경우에 경기도 연천에서 그 전단지 살포에 의한 남북 포격전이 있었어요. 근데 포격전 3주 후에 북한 선수들이 연천에 와서 남북 경기를 하고 또 2015년도에 마찬가지로 적경지의 목함지뢰 사건 때문에 남북 관계에 군사적으로 충돌 위기가 있었지만 남북 포격전도 있었고 그런데 평양에서 또 우리 강원도 선수단하고 경기도 선수들이 가서 경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최악의 상황에서도 스포츠는 유지가 됐다. 또 그런 것이 바로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고 또 남북 정부 간의 대화를 이어지게 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어려움 속에서도 스포츠 교류를 지속해 오셨는데 이게 화합이구나. 우리가 한민족이구나. 이런 뜻깊은 순간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2018년도에 그 8월에 우리 강원도 춘천에서 버스 8대를 타고 168명의 인원이 육로로다가 평양을 갔어요. 육로로요? 그래서 열흘 동안 체류하면서 경기를 하고 10월 달에는 북한 선수들이 8대 버스를 타고 100명이 춘천으로 내려와요. 또 열흘 동안 경기를 합니다. 육로 왕래 교류 시대를 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선수들은 8월에 만나고 10월에 만났잖아요. 그게 얼마나 이게 2달 간격으로 만나서 우정이 쌓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헤어질 때 북한의 남녀 선수들이 노래를 합니다. 다시 만납시다 노래를 하죠. 다음에는 원산에서 만나 이렇게 노래를 하죠. 잘 있으라 다시 만나요. 잘 가시라 다시 만나요. 옥내요 소리칩니다. 안녕히 다시 만나.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남북 관계가 좀 경색돼 있어도 스포츠 교류가 어떤 훈풍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스포츠 교류 행사 준비하고 계신 거 있나요? 혹시? 그렇죠. 제가 2024 강원도 청소년 동계올림픽이라는 게 이제 작년 1월 달에 강원도가 이제 유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 올림픽을 남북체육교류협회와 강원도가 공동으로 해가지고 지원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저 지원위원입니다. 그렇군요. 올림픽 사업으로. 제가 가만히 있다 이거 언제 얘기해야 되지 타이밍을 보고 있었는데 그 지원위원회 위원장이 최문순 지사고 부위원장이 접니다.
그래서 이제 줄을 하나씩 다 쓰시고 우리 이제 계시네. 6월 4일 날 오시면 이제 네.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네, 맞습니다. 그래서 6월 그 4일. 지원 사업이 뭐냐면 네. 올림픽 사업으로 진행할 건데 네. 동계 스포츠 취약 국가 50개 국가를 선정해서 일주일은 초청을 해가지고 남강원도 평창에서 훈련 지원하고 일주일은 북강원도 마신령에서 훈련 지원하면 남강원도 평창에서 북강원도 마신령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일부는 버스를 태우고 가면 땅길을 여는 것이고. 그것도 육로로. 그렇죠. 아. 일부는 이제 양양에서 갈마까지 비행기를 타서 하늘길을 열고 야. 일부는 속초에서 원산 배를 타서 바닷길을 여는 그런 이런 지원 사업을 통해서 남북의 길을 여는 건데 네. 이것이 바로 추진이 잘 되면 남북 공동 개최가 성사되는 거예요. 와. 이 아이들 대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러네요. 또 북한은 왜 받아들일 수밖에 없냐면 네. 작년에 그 갈마 원산지구 리조트 개발이 끝났어요. 아, 그게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이 관광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코로나나 이런 국제사회 제재 때문에 이 열기가 어렵게 됐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올림픽 사업으로 해준다 그러면 북한은 얼마나 이 부분의 활용도가 좋겠어요. 그래서 북한은 이제 이런 참가를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대북 제재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이 올림픽 지원위원회를 제가 이제 강원도랑 해가지고 올 하반기부터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야, 두 분이 하나씩 중요한 자리를 맡고 그러네요. 계십니다. 저도 잘 열심히 부탁드립니다. 하겠습니다. 파이팅 하세요,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야, 대단하신 분들이다. 딱 사이에 두고 그러게 말이야, 영광입니다. 남과 북처럼. 야, 우리 이사장님이 어떻게 보면 오랜 시간 동안 이 스포츠를 통해서 남과 북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해오셨기 예, 때문에 예. 좀 남북 관계 물꼬를 틀 방법을, 해법을, 예. 묘책을 알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좀 기대감이 있습니다. 2002년 6월에 서해교전이 있었어요. 네. 그때 남북한 배가 완파돼서 수십 명의 군인이 사망을 했어요. 전쟁이죠. 큰 전쟁이죠. 네. 이 전쟁 기간 중에 강원도 동해안에서는 속초에서 금강산의 관광이 평화롭게 유지됐던 거죠. 아. 서해선은 전쟁, 동해선은 평화 관광. 이 동해선의 평화 관광이 서해 교전을 멈추게 하는 역할을 한 거죠. 근데 지금 직통 전화가 단절돼 있어요. 맞습니다. 정부 대화도 안 되죠. 네. 우발적 충돌이 있을 때는 큰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위험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정기적인 통로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정기적인 통로가 바로 남북 올림픽의 지원 사업으로 연결돼야 되는 거고 그것이 정착이 돼야만 바로 우발적 충돌도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긴장 완화. 네. 그리고 남북의 평화는 대한민국 경제 또 남북의 시너지 효과의 경제에 큰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교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네요. 연속 사업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 왜 공은 북한에 있다 이런 표현들 상징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공은 너네한테 있다, 너네한테 있다 하지 말고 이제 실질적으로 같이 공을 차면서 좀 축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응원의 메시지 한마디 마지막으로 해주신다면요. 그래서 응원의 메시지는 공은 둥글다. 우리는 하나다. 심플하다. 와, 역시 멋지시네요. 네. 좋습니다. 한반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남북 간의 대립과 갈등 속에서 또 긴장의 숨통을 트고 또 평화적 교류의 가능성을 열어준 게 바로 스포츠 교류가 아닐까 싶은데요. 다시 한번 우리 한반도의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 스포츠 교류가 한반도 평화의 신호탄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와 이야기 나눠주신 이슈텔러 남북체육교류협회 김경성 이사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근데 아니 우리 광장 응원했던 거 생각나세요? 2020. 생각나죠? 2002년 월드컵 때 그때 막 와 소리 지면서 저 응원하고 그때 미국에 있었어요. 어머나 세상에. 봤어요. 저희는 알죠. 너무 아쉬워. 서로 장난 아니었어요. 그때 막 모르는 사람이 껴안기도 하고 막 눈물도. 그래서 결혼을 그렇게 많이 했다면서요? 그때 월드컵 커플.